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요, 볼테르의 책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읽은 관점과 감상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뜻을 볼테르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영상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듯합니다.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볼테르의 철학소설입니다. 그리고 볼테르의 시대를 향한 풍자가 책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책이죠. 읽다 보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볼테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한마디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에너지를 제공했던 비판적 계몽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 하자면 별도의 긴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책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에서 그의 사상이 어떻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이 책의 이야기 시작은 독일 툰더덴트롱크 남작의 성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성은 지금의 베스트팔렌 지역에 속해 있는 소위 지상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성입니다. 물론 가상의 공간이고요. 작가 볼테르의 풍자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세 성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책의 이야기는 성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이 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볼테르의 사상의 핵심은 톨레랑스입니다. 관용이죠. 관용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는 논쟁할 수는 있되 물리적인 폭력은, 또 정신적인 폭력은 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이 볼테르의 관용사상 톨레랑스입니다. 정치, 종교, 신문, 사상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폭발했던 18세기에 볼테르는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당대 지식인으로서 제시했던 답안이 바로 톨레랑스였던 것입니다. 이 성은 볼테르의 톨레랑스 관용의 반대편에 있는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은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제와 폭력을 휘두르는 관용과는 반대의 상징의 성입니다. 이 성 안에서는 오직 이 성주 남작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의 말을 토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성 안의 계급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 안에서 우리의 주인공 캉디드도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캉디드는 이 성의 성주 남작의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작의 조카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캉디드는 사생아였습니다. 남작의 여동생이 점잖은 이웃의 귀족과 관계해서 캉디드를 낳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자 귀족이 고작 71대 조상까지만 알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뿌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파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러니까 72대 조상 그 이상까지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으로서 71대까지만 아는 그런 가문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역시 볼테르의 해학과 풍자가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귀족들이 얼마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성에는요, 남작 집안의 가정교사였던 팡글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적 낙관주의자였습니다. 팡글로스의 사상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이다.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신이 만들 수 있는 세상 중에 최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설령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당연히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현 수준에서 최선이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볼테르는 이런 종류의 낙관주의를 정말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금이 최선이야. 그러니 견딜 수밖에 없어. 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런 식의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논리는 아주 굉장히 자기들에게 유익한 논리입니다. 자신만의 성을 만들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그 안에 있으면 오류가 없고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낙관주의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이라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세상인 것이죠. 사실 볼테르가 지금 독일의 한 성을 끌어와서 낙관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낙관성, 즉 인간의 이성으로 앞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당대의 사상의 흐름의 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캉디드는 그 성 안에서 팡글로스 스승의 이런 낙관주의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캉디드란 이름의 뜻은 순수한, 순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청년 캉디드는 그 성 안에서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런 행복과 최선의 삶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캉디드가 그 성의 성주인 남작의 딸 퀴네공드와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캉디드 입장에서는 사실 이 퀴네공드가 그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 안에서 삶은 말 그대로 그에게는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퀴네공드가 작은 숲속의 길을 산책하다가 스승 팡글로스가 숲속에서 남작 부인의 몸종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7살 처녀가 그 장면을 보고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날 식당 병풍 뒤에서 캉디드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장면을 남작이 보게 된 것입니다. 남작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캉디드는 그의 조카임에 틀림없었으나 그는 사생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뼈대 있는 가문, 그것도 72대 조상까지 다 알고 있는 명문 가문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캉디드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성에서 남작에 의해서 쫓겨나고 맙니다. 남작은 캉디드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거칠고 험한 인간의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돌던 캉디드는 그 이후에 꾀임에 빠져서 불가리아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수천 대의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마는 불가리아 왕의 관대한 처분으로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철학적 풍자소설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작품은 관용의 반대의 상황에서, 즉 톨레랑스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증폭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 관용, 그것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해결 방식입니다. 두 집단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내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벗어나서 캉디드는 네덜란드로 탈출하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서 모두가 다 부자이고 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캉디드는 좋은 대접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커다란 집회에서 1시간 내내 자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연설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뜻밖의 질문이 그에게 던져왔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가? 캉디드가 그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자선을 베풀자고 연설을 하고 있었던 그 개신교인들로부터 정말 그는 험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넌 먹을 자격이 없어. 물러가라.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더니 그 연사의 아내가 오줌이 가득한 오강을 캉디드의 머리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자, 이 풍자를 통해서 볼테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배타적이고 이원론적인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입니다.
이것은 볼테르가 당시 개신교인들에게만 퍼붓는 비난이 아닙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톨레랑스 관용을 갖지 못하고 종교가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당대의 종교를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가볼까요? 사실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볼테르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세 곳에서 캉디드가 당했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 군대, 네덜란드에서 소위 자신들에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만의 신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톨레랑스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잔인한 폭력까지 행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남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제한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신념, 교리, 사상에 뭉친 사람들일수록 더 잔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톨레랑스를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배타적인 사상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됩니다. 그것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것은 볼테르가 본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책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 볼테르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속에는 우리는 그런 배제와 폭력과 질시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의가 베풀어지기도 하고 관용과 베풀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신교도들에 의해서 수모와 배제와 폭력에 노출되었던 캉디드에게 그 당시 개신교 교파 중에서 가장 소수에 속했던 재침례파 야코프라는 사람이 캉디드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이때 캉디드는 그의 선생 판글로스에게서 배웠던 특유의 낙관주의를 떠올립니다. 아,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이 세상은 최선의 상태임에 틀림없어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종의 정신승리적인 낙관주의는 세상의 부조리함, 폭력성,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볼테르가 비판하고 풍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낙관주의로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분열과 편가르기와 배제, 그 잔인한 폭력과 탐욕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불행과 부조리의 문제는 오늘 조금 무엇이 잘 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문제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볼테르는 이 책의 전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